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바닥 찍었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한 발 물러서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이 이제 폭등 장세가 올까라는 주제도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정말 죽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주식시장이 거의 뭐 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전체가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어제 선물 시장까지, 어제 새벽까지도 정말 뭐 그냥 폭락 그 자체였죠. 미친 듯이 빠지는 듯한. 그리고 여러분들도 댓글에서 이제 끝났다, $200 테슬라가 붕괴된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포 이 장세에 대한 예측들을 막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시장 보세요. 딱 트럼프의 입 한마디, 트럼프 한마디에 시장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도 시장이 정말 어제 잘 때만 하더라도 끝났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죽다가 살아난 거죠. 자,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마소 0.5% 살짝 뭐 빠졌죠. 마소가 항상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3.67 여전히 매그넷 7 중에 가장 안 좋아요. 왜냐면은 애플이 중국 관세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 M7 중에는 가장 취약한 그러한 지금 주식으로 전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한 얘기 좀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3.53 오늘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엔비디아도 많이 무너졌었죠. 근데 다시 많이 올라와 줬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싸요. $100 아래쪽에 내려가 있습니다. 싸니까 사람들이 더 사는 거죠. 추가 매수. 쌀 때 더 사야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마존도 2.49% 올랐습니다. 아마존도 미친 듯이 빠졌죠. 아마존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요. 물건들이 중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자, 구글 1.01% 올랐고요. 메타 2.2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M7 중에 뭐 한 4개는 올랐고 3개가 빠졌는데 오늘 테슬라 2.56 빠졌어요. 자, 테슬라도 2.56 빠졌지만요.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이거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지금 한 2.6, 2.7%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애프터마켓은 플러스예요. 한 $240 정도 찍고 있거든요. 뭐 나중에 마무리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뭐 플러스로 애프터마켓에 현재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늘 시장이 거의 정말 죽다가 살아난 건데 지금 주변의 작은 주식들도 많이 빠져 있죠, 여전히. 근데 이제 M7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건요. 그동안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트럼프 한마디 반응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뭐 트럼프가요.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조금 완화된 얘기했죠. 사실 이 시장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보를 냈어요. 트럼프가 뭐 3개월간 유예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세에 대해서 그러면서 시장이 막 급등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보라는 게 알려졌는데, 근데 뒤에도 트럼프 인터뷰 이따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올린 글을 보면은 우리가 시장에 대한 전망들을 좀 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라도요, 투자의 가장 최대적은 패닉입니다. 그래서 don't panic. 항상 이 워런 버핏도 그렇고 월가의 투자의 전설들은 패닉에만 안 빠지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섣불리 막 도망가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운동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SNS에 막 불티나게 글들을 폭풍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글이 하나 올라왔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글이 올라왔느냐. 자, 일단 중국에 대해서 너네가 보복 관세를 내려 감히 이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하얀당 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retaliatory tariffs 34%, 자, 33%의 보복 관세를 미국에다가 어제 감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들은 record setting tariff죠. 이미 벌써 미국을 향해서 세팅되어져 있는 그 관세들이 훨씬 더 높아요. 미국에 대비해서요. 자, 그거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파란색으로 이어지는 거 보면 non-monetary tariffs, 그리고 이런 또 다른 이 관련된 그런 tariff가 또 있고요. 그리고 illegal substitution company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적인 회사의 어떤 보조
보조금들 뭐 많지 않습니까? 특히 자동차, 전기차 관련돼서요. 어마어마하게 그런 게 많아요. 뭐 그런 것들 많죠. 자, 그리고 massive long-term currency manipulation입니다. 그리고 뭐 아주 오랫동안 환율 조작국으로 등극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벌써 많은 부분에 조작과 수작들이 난무하는 이 중국이죠.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해서 또 34%까지 감히 보복 관세를 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더 새롭고 더 강력한 추가 관세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경고를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34%를 당장 내일 내리지 않게 되면 그러면 그냥 피맛을 볼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면요. Additional tariffs on China 50% effective April 9th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일 안 내리면 4월 9일, 내일이 4월 8일이거든요. 미국 시간으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모레 4월 9일 날 추가 관세 50%를 때려 맞을 것이다 라면서 그러니까 불방망이를 휘두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일단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All talks with China. 중국과의 모든 대화, 지금 중국이 요청한 대화들이 있거든요. 야, 만나서 얘기해, 만나서. 야, 왜 이렇게 트럼프 급발진해? 이러면서 만나서 좋게 풀자 이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요청한 대화가 있는데 will be terminated. 다 그냥 없애버릴 거라는 거죠. 추가적인 지금 대화 창구 다 닫힐 줄 알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는 없다? 그냥 전쟁, 무역 전쟁 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그 중국과의 관세에 대해서 니네가 내일 안 내리면 추가 관세 50%더 맞을 줄 알아라고 한다는 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 지금 회사들 데미지를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애플 보세요. 거의 90%가 중국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주가가 오늘 가장 많이 빠졌잖아요. 3%, 4% 이상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중국에다가 때리게 되면요. 사실 그 중국에서 물건이 이렇게 미국으로 오는 회사들은 다 데미지를 입어요. 지금 그 중국에서 오는 저렴한 물건들 있죠. 뭐, 우리 1달러 샵이랄지, 이런 데 중국에서 많이 오는데, 충격을 입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자금은 아닙니다. 근데 50%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요, 지금 굉장히 또 시장을, 사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었겠지만, 아직까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이 무역 전쟁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이 더 시원하게 오를 것들을 못 올랐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자,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Negotiations with the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들과 협상은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협상은 곧 이미 이제 시작하게 될 거라는 건데 벌써 뭐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벌써 신청해서 일본이 먼저 아주 혜택을 볼 것이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협상팀 꾸려야 돼요. 빨리 꾸려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탄핵이 다 정리가 됐으니까 빨리 협상팀 꾸려가지고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저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엇이든 가능해요. 인공지능 늦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요. 빠르게 움직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빨리 팀 꾸려서 협상해서 25%가 아니라 야, 니네 그거 이 알래스카에 기름 많이 사줄 테니까 니네 걸로 다 할게.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 바꿔도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협상 꾸리고 트럼프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트럼프 입맛에 맞게끔 접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다른 나라들과 협상이 가능하다. 이 얘기가 오늘 시장에 봄날이 온 겁니다. 여러분, 시장은 이렇게 미친 듯이 다 떨어질 수는 없어요. 지금 왜냐면요. 트럼프를 지지했던 굉장히 많은 유력 인사들이 트럼프를 비난하고 나서고 있고 또 트럼프에게 지금 이렇게 가다간 다 죽는다라는 거죠. 다 죽어! 이러다가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트럼프도 움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트럼프만큼 주식시장 무너지는 걸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은요. 트럼프는 원래 주식시장을 늘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본인이 가장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본인을 지지했던 수많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러다가는 안 된다면서 조언과 아니면 지지를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제 뭔가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그동안 이 트럼프 행정부를 강력 지지했던 수많은 빌리언애들, 억만장자, 또 천만장자, 백만장자들과 또 기업의 CEO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 소위 그 실리콘밸리의 기술 그 회사들의 그 어떤 젊은 CEO들도 이번에 트럼프를 많이 지지했는데 모두가 다요. 지금 이번 관세 정책은 미친 짓이다. 이건 너무 스투피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지금 어떤 그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트럼프가 듣겠죠. 또 트럼프 들으라고 하는 얘기들인 거죠. 그리고 이미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요. 트럼프의 그 행정 팀을 통해 가지고 이미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근데요. 오늘 살펴볼 것은 자, 이 켄 랭곤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홈디포의 공동 창업자거든요. 자, 미국의 홈디포는 막 다양한 가구들과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됐어요.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뭐 굉장히 비즈니스가 잘 됐던 지금도 여전하고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재벌인데 자, 이 켄 랭건 이 소위 홈디포의 공동 창업자 켄 랭건이 오늘 막 대폭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얘기들 내용을 보면요. 어저께 그저께 제가 최근에 트럼프의 그 옆에 그 이 소위 말해서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들 있죠. 고문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제가 했고 여러 가지 지적했던 것들 똑같은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이 켄 랭건이 뭐라고 했냐면요. 트럼프의 관세 중에 베트남을 향해서 46%의 관세를 때려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Calling the 46% import duties in Vietnam. 자, 이 욕을 하고 있죠. 이거라는 거예요. B하고 S로 붙은 이 욕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의 46% 관세를 그냥 한꺼번에 때려 치는 것은 이거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접근을 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 자, 그 다음에 describe a 34% tariffs rate a China a too aggressive too soon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뭐라고 합니까? 중국에 대해서 34%나 때리는 거는 이거는 미친 짓은 아니지만 너무 공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디테일함이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모든 것에 보면요. 뭔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항상 그 마지막에 디테일함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디테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은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베트남의 관세 46%, 중국의 34% 그리고 뭐 많잖아요. 막 한꺼번에 30% 이상 때리는 것도 많고 막 거의 뭐 정신없이 막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80개국 이상 이렇게 때린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하려 보세요. I believe 문제를 어디서 찾냐면요. Trump is being poorly advised by his advisor라고 하고 있죠. 자, 뭡니까?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혼자서 이걸 다 할까요? 못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근데 주변에 뭐예요? 이 고문들 그리고 경제 자문단들 이런 사람들이죠. 제가 최근에 이 머스크가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비난한 거, 특히 지금 관세를 이렇게 때리는 거 나바로 고문 있죠. 그 하버드 PhD 나오고 그리고 르트넥 이 상무장관까지.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 관세를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라고 머스크도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따가 제가 우리 테슬라 소식에서 그거 다뤄볼 건데요. 머스크가 이거는 정말 미친 짓이라고 하면서 차라리 유럽하고 미국 사이에는 프리 트레이드 존,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자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야 사실 미국과 유럽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유럽에게다 그냥 무작정 관세를 그렇게 정말 무식하게 때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공격적인 거죠.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는 이해되지만 사실 왜냐면은 미국에게 이들이 굉장히 좀 심하게 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똑같이 다 갚아주겠다면서 그런 바보 같은 소위 말해서 어드바이저를 한다. 특히 이번에 그 나바로 우리 피터 나바로가 그런 식으로 다 이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경제 관료들 다 동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관료주의를 욕했는데 너무 이번에 대책이 없는 그런 정책을 막 쏟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주변에 이들이 관세를 34%, 46%, 뭐 또 20%, 25%막 때려서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걸 적용하는 데서
너무나도 둔탁한 거예요. 적용하고 하는 데서 자 여기 똑같죠. The formula they apply. 그들이 적용하고 있는 이 공식들이 너무 어설프다라는 거예요. 너무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세를 할 때는요, 각 나라마다 더 디테일하게,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공부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자기 일도 바쁘다 보니까 더 세밀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시장만 붕괴되는 거예요. 시장을 붕괴시키지 않고 아니면 적어도 시장을 덜 충격을 주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미국이 사실 관세를 더 하려고 하는 것, 트럼프는 우리가 관세를 통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손해보는 걸 우리가 이제 좀 덜 손해보게 가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건데 그냥 니네가 우리 관세 이렇게 했어? 우리도 똑같이. 그러면 미국 지위를 버려야 돼요. 제가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 미국이 지금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왜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은 큰 형님으로 군림해 왔다고요. 그런데 이제 동맹국들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이 이제 큰 형님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축통화 건드니까 트럼프도 굉장히 놀라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축통화의 지위도 내려놔야 돼요. 왜 우리가 달러 중심으로 이 무역을 하고 왜 기축통화액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머스크도 똑같이 그런 부분 지적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하게 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왜냐? 미국이 큰 형님이니까. 형님이 뭐예요? 아량이고 제너러시티예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미국을 동맹국으로 삼고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전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켄 랭곤도 그렇고요. 지금 이분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해요. 정말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돌아설 판입니다. 너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그렇게 할 거면은, 그거는, 지금 이거는 뭐 다 망하자는 건데, 이러다가요, 어제 말했지만, 뭐예요? 지금 뭐 월가가 빠지는 거 괜찮다 그러는데, 그거 제가 뭐예요? 시스테믹 위기 온다 그랬죠. 그러다가는, 경제가 경제가 무너진다고요. 시스테마틱 크라이시스가 온다고요. 여러분. 그 재무장관이 어제 굉장히 순진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주변에 이, 소위 말해서, 이 고문들 얘기를 너무나도, 잘못 듣고 있다라고 이분도 똑같이 지적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머스크도 지적했고 다른 사람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일론 머스크 얘긴데요. 머스크가, 자, 이런 영상을 공유를 했습니다. 자, 머스크가 이 영상을 공유한 내용들을 좀 보니까요. 자, 이건 트럼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주는 메시지고, 피터 나바로랄지, 모든 지금 현재 그 트럼프의 경제 관료들에게 같이 사실 팔로우를 하고 있으니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연히 이런 거를 뭐 안 바쁘고 봤으면 더 좋겠지만 아마 이런 얘기를 벌써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어드바이스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관세 가는 거는 너무 과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관세 정책은 머스크가 좋은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그 경제 관료들이 준 거거든요. 피터 나바로랄지 그리고 이 르트닉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근데 자, 이 영상 내용이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싶은 얘기죠. 자, 이 영상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 영상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머스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자, 이분이 연필을 하나 들고 나옵니다. 자, 이 연필을 들고 나오는데, 자, 맨 처음에 이 연필을 이제 쭉 보면서, 자, 연필을 딱 보라가면서 이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았냐는 겁니다. 자, 이 나무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이 나무는 지금 현재 워싱턴 주에 보면 나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 워싱턴 주 보면은 우리 그 시애틀이 있고 있는 주 있죠. 그게 워싱턴 주가 있거든요. 오레곤주, 워싱턴 주. 비도 많이 내리고 하니까 그게 나무가 울창해요. 어마어마한 나무들, 막 큰 나무들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북쪽에 있는 나무만 다 잘라 쓰더라도 미국이 100년은 먹고 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무가 풍성해요. 자, 거기서 나무들이 오죠. 또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잘려가지고 그 나무를 잘 잘라가지고 이 연필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 연필 한 자루를 만드는데 이 나무가 워싱턴에서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뭘 얘기하냐면요.
자, 여기 연필 안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흑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그래파이트라 그러는데 이 흑심이 있는데 이 흑심은 어디서 올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흑심을 파지 않으니까 결국 이거는 어디서 오냐면은 남미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남미에 뭐 과테말라건 어느 지역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남미에서 그 물건이 흑심이 오려면은 그 나라가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직접 무역이 안 돼서 그 흑심은 영국의 무역 회사를 통해서 이 흑심이 건너온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연필에 보면 미국의 노란색 연필을 보면은 뒤에 이제 지우개가 붙어 있거든요. 미국에 와보시면 뒤에 지우개 붙은 이 연필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굉장히 전통적인데. 근데 그 지우개가 이 러버잖아요. 고무잖아요. 이 고무가 어디서 오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남미, 브라질, 뭐 어디 쪽에,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아르헨티나나 이 아마존에 있는 나무에서 고무를 추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원주민들이 동원돼가 추출하게 되고 그 추출한 것들은 또 아마존 강을 거쳐가지고 넘어서 이렇게 또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이제 이 나무에 노란색으로 덮여 있는데 이 노란색 페인트가 어디서 오냐라는 거예요. 이 노란색 페인트는 또 페인트 자체에 광물질을 묻히잖아요. 매끈하게 만들잖아요. 리스를 칠한달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해서 이 연필 하나, 작은 연필 하나도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연필 하나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개입되어서 너도 나도가 다 개입되어서 이 연필 하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연필 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화롭게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세계 경제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전 세계가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들고 애플의 핸드폰을 만드는데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이 연루되어서 하나가 제조가 되고 만들어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테슬라가 100% 중국, 100% 미국 하지만 거기에 원재료들 보면은 그 알루미늄이랄지 캐나다에서 넘어오기도 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도 너무나도 디테일한 그 다양한 그 요소들이 다 세계 곳곳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게 다 조화되어서 오는 건데 그런데 그냥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거래 안에 전 세계에 거래 안 하고 우리는 보호무역주의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건요. 세상을 완전 역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일론 머스크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어차피 이 세계는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완전히 가겠다? 그거는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그레시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덕을 보고 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접근할 때에 굳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니네 30% 관세 우리도 30%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과격하게 가지 말고 이 각 나라별로 동맹국은 동맹국대로 그리고 적국은 적국대로 그게 맞춰서 뭔가 좀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상호 관세 때려버리면 그럼 동맹국은 뭐하러 동맹을 합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굳이 미군 주둔할 필요 없어요. 뭐하러 우리가 거기에다 주둔합니까? 우리나라 국방력 충분해요. 근데 우리가 미군 주둔하면서 미국과 함께 관계를 맺고 미국과 가까워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우리 미국이 큰형님 맞잖아요. 그게 사실이지 뭐.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상부상조하면서 윈윈하면서 하는 건데 그러려면 미국도 야 그러면 너 이런 것 좀 해.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대화를 해 나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막 때려 박으면은 이미 세계가 하나가 돼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끊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환율 조작하고 미국을 넘본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다 칠 수가 있어요. 미국이 최첨단을 다 갖고 있는데 왜 그걸 겁먹습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미국이요. 최첨단을 가지고 조율하면서 미국이 지금 AI며 앞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 기초기술을 누가 따라옵니까? 중국은 그냥 따라잡는 거, 빨리빨리 만드는 거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그런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은요, 지금 최첨단 기술을 AI와 이런 걸 해야지 자꾸 옛날 그 전통산업 이런 걸 가지고 다시 돌아간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 연필 한자로 설명하는 이 경제학자 얘기를 들려주는 건요. 제발 관세 그렇게 미친 관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유무역제도를 만들고 미국이 유리한 걸 끌고 가고 여전히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지금 머스크가 하는 게 뭐예요? 도지를 통해서요, 국가 비용부터 낮추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용 중요하다 그랬죠. 돈 함부로 쓰지 말자고. 그게 지금 머스크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왜 미국은요, 너무 흥청망청 쓰거든요. 그렇게 흥청망청 써놓고, 지금 와가지고 뭐 우리가 빚이 이렇게 졌다 이래가지고 남 탓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좀 어느 정도, 이 지금 도지가 잘하고 있어요. 뭐 지금 공무원들 흥청망청 막 고용됐는데 정리해서 비용 1조 달러 줄이고, 이게 이렇게 되면 또 관세 좀 올려가지고 또 우리가 또 돈을 확보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 AI로 기술력 높이고 그렇게 하면 충분한데 트럼프 너무 급발진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도 관세 과격해. 최근에 지금 계속 분석해드렸죠. 나바로의 방식. 그거 너무 올드하다. 한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머스크가 보세요. 뭐 학위가 없어도 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말해 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자, 이번에 이제 이 자동차 관세가 매겨졌을 때에 현재 회사마다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저 비용이 얼마나 증가되는지 좀 더 디테일한 자료들이 또 나왔습니다. 자, 이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요, 지금 자동차 관세 그대로 매겨진다면 저 테슬라 맨 위에 가장 비용이 적게 더 갑니다. 1627불입니다. 자동차 한 대당 만들 때의 비용이 1627불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죠.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이미 로컬라이제이션이 잘 됐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아요. 거의 100% 지금 로컬라이제이션 됐기 때문에 관세 영향 안 받을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왜 얼루미늄이랄지 그 디테일한 어떤 그 자동차의 그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리소스들이 또 다른 데서 온단 말이에요. 캐나다에서 오고 뭐 다 들어와야지 제조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가격이 뛰는 겁니다. 그래 뛰어서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627불이 추가된다. 이 정도면 데미지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뭐 1000불도 올라간다? 이게 뭐 큰 대수겠습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테슬라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건요, 관세 때문에 테슬라도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가가 더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매도들 보니까요, 자꾸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이제 테슬라도 끝나겠는데 이런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그 정보를 모르는 거죠.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장 least impact를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혼다입니다. 혼다 2263불. 혼다도 미국에서 거의 이제 100% 하는 게 많거든요. 또 혼다도 2260불 정도가 올라가는 거고. 근데 혼다 같은 경우는요, 저렴한 자동차고 대중적인 차잖아요. 그런 차에 2000불은 작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혼다가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보통 그 이 일반 서민들을 향한 차들 많거든요. 뭐 혼다 아코드랄지, 혼다 뭐 SUV도 보면은 그게 이제 평범한 아주 저렴한 차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반 미국 서민들이 사는 건데 또 불구하고 2000불이니까 그런 2000불은 크죠. 좀 이렇게 서민적인 차에서요. 자, 그리고 루시드 보겠습니다. 2380불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루시드도 테슬라에게 뭐 한참 뒤지지만 근데 가격이 더 뛰고 있죠. 그리고 리비안도 보세요. 2600달러가 더 올라갑니다. 테슬라보다 1000불이 더 올라가네요. 그리고 뒤에 보세요. 내연차들 뭐 포드 지금 거의 한 3000불 됐죠. 스바루 3500, 닛산 3700. 닛산이 3,700불 가까이 뛴다? 이건요, 버티기가 힘들겠죠. 더 3,000불 더 주고 살 바에 테슬라 모델 3를 살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닛산 차들이 다 질적으로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저 돈 더 주고 한 4,000불을 더 주는 건데 뭐하러 저걸 더 사겠습니까? 테슬라 모델 3를 사죠. 자, 그 다음 도요타도 4,000불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비상 걸린 거죠. 도요타도 4,000불이면요. 도요타의 그 캠리가 보통 한 3만 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4,000불이 더 붙는다? 그럼 굳이 34,000불 주고 도요타를 살 이유가 없죠, 캠리를.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를 사버리지 뭐하러 그러겠습니까? GM도 4,500달러 올라가요. 현대 보십시오, 여러분. 현대 전체 그룹상 4,700달러 올라가요. 이러면 현대도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보세요. 4,700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스텔란티스가 이렇게 뛰니까 지금 회사 지금 이 직원들 정리해야겠다. 지금 바이아웃 조항 내가지고 빨리 이제 명예퇴직 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마즈다도 5,000불이 넘어가요.
그러면 끝난 거죠, 마즈다도. 자, 근데 BMW 그 아래쪽에 보세요. BMW가 7,800불이 더 올라갑니다. 이러면 이건 부담되겠죠. BMW도 경쟁력 떨어집니다. 폭스바겐 그룹도 보세요. 8,800불입니다. 폭스바겐 너무 많이 올라가죠. 왜냐 독일에서 오니까 더 그래요. 거의다가 어제 분석해드렸죠. 그러니까 폭스바겐 이렇게 되면 자동차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 폭스바겐 차가 대중적인 차들은요 너무 형편이 없거든요. 아주 그냥 질적으로 그냥 발로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어찌됐건 폭스바겐 거도 이렇게 8,800불 거의 지금 이게 1,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머세디스 벤츠 보세요. 9,000불. 와. 그리고 질리 자동차에 11,000불입니다. 자, 이것도 엄청나죠. 그리고 테이타 모터스는 2만 불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장사 미국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로비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자동차 관세가 이렇게 이제 일괄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테슬라가 가장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요. 테슬라 주가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더욱 경쟁력, 테슬라가 더 팔릴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다 뛰게 되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오히려 이거는 호재인데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이걸 디테일한 걸 모르잖아요. 항상 그냥 도매급으로 같이 묶여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 테슬라 주가가 폭락하는 이 시점에도 이 캔터 피츠제럴드는요. 다시 한번 본인들 투자자들에게 overweight 레이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overweight은 뭡니까? 지금 buy 하라는 거죠. 테슬라 주식은 지금 buy 할 때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트럼프의 무시무시한 관세로 인해서 시장이 대폭락하니까 같이 떨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머스크와 트럼프와 머스크가 하나의 정치적인 동지로, 정치적인 하나의 어떤 동반자로서 비춰지면서 같이 도매급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세상에서의 비난, 뭐 나치냐,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와 똑같이 동급으로 보여지면서 지금 현재 그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의 추락,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면 다 외적인 이슈지 테슬라의 본질적 가치와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버웨이트를 주는 거예요. 지금같이 폭락하고 떨어지는데 지금 공포감을 가질 때가 아니라 더 사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 앞에서 테슬라의 그 관세로 인해서 많은 그 자동차 회사들이 디테일하게 얼마가 더 드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테슬라도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매도 세력들의 얘기를 할지 메이저 언론들의 즉 레거시 미디어들의 그냥 뭐 막무가내식의 그냥 막 내던지는 테슬라도 충격받는 그런 건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요 디테일하게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빨간색으로 별표 친 거 보면요. 테슬라의 strategic focus on domestic sourcing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미 전략적으로 오래전부터 뭘 해왔냐? 바로 domestic sourcing이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localization입니다. 이미 그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테슬라는 차량을 만들 때에 그 국내에서 그 회사가 있는 그 주변에서 모든 소스를 다 공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localization이 중국도 거의 98% 가까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관세의 영향력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extensive vertical integration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만큼 지금 수직 통합을 이룬 회사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드는데 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배터리가 중요하죠. 배터리도 자체 공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도 스스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자동차도 직접 다 만들어요. 그리고 그 부품들 있죠. 부품들도 웬만한 건 다 테슬라가 스스로 다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정제 공장이죠. 이미 정제 공장도 우리 텍사스의 그 휴스턴 지역에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는요, 그냥 말 그대로 수직 통합적으로 다 스스로 소스를 다 공급할 수 있는 이 버티컬 인터그레이션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요, 내연차들을 보면은 전부 다 바깥에서 아웃소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공급망이 문제가 생기면은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는데 제일 저해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그 수직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포드나 또 뭐 폭스바겐이나 내연차들이 이 소프트웨어화 시키는 것이 자동차를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가지 localization
vertical integration, 수직 통합적인 거 다 돼 있다는 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앞에서 그 데이터가 거짓이 아닌 거죠. 테슬라는 이번에 관세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더라도 천 몇백 달러 수준으로 오르는 거야.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인플레이션 오면은 그 정도 1000불, 2000불 오르는 거야. 뭐 충분히 감내한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테슬라의 어프로치를 얘기하는데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지금 테슬라가 포지셔닝을 이 관세의 노출이 가장 적은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앞에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건데 다른 OEM,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테슬라만큼 포지셔닝이 잘 돼 있는 회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에 영향 받지 말라는 거죠. 전 세계 공급망 이슈에도 전혀 리스크가 최소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도매급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테슬라 투자들이 돈 패닉하라는 거예요. 공포감 가지 말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히려 지금이 줍줍할 좋은 기회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어쩌면요, 이게 최 밑에 바닥을 찍고서 미국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상승 흐름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 관세가 대해서는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이 딱 서게 되면요, 미친 상승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요 며칠은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이 와버리면요, 트럼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바닥에, 이 무너진 것에 왜 이렇게 됐냐, 남 탓하고 왜 내가 고점에 사서 이렇게 됐냐, 이게 아니라 역대급 기회가 왔는데 이걸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포에 쩔 때가 아니라 눈 똑바로 뜨고 추수할 때인 거예요. 와, 이거 여기도 싸고 저기도 싸고 너무 좋은 때가 온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총스였습니다.